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 나흘 만에 꽤나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줬죠.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 내지 전망은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봤을 때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약간은 우세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직관이나 느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시장 참가자들의 보편적인 그런 느낌이나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충족하며 미국 증시는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러한 모습은 또는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도 당장 활력을 이제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느 정도의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자, 시장 전체에 비교적 폭넓게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묘한 점도 동시에 있어요. 자, 오늘이 자, 이른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것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도 상당히 그 규모가 큽니다. 초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상황. 오늘까지 10일 거래일째 연속해서 초대 규모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프로그램 매도의 주 매도 타켓은 물론 삼성전자는 좀 별도로 하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그 중에서도 BBIG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그들 종목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죠. 가령 LG화학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그들 종목들이에요. 자, 그들 종목들은 최근까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 방송을 현재 시청 내지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그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그들 종목이 최근에 못 가는 것에 대해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지금 당장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아서 그들 중에 못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빠르면 내일 금요일 날이죠. 내지 늦어도 다음 주 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이들 종목들이 꽤나 탄력도로 반등에 나올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해서 매수할 타임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타이밍상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해야 되겠죠.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르게 비교적 탄력적으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도 약 2% 가깝게 자, 올라가 주면서 물론 오늘 하루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음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 고점 주가를 봤을 때 6만 원이면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자, 그 저항선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도,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고,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강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청 최상위 BBIG 이들이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도 현재 그 흐름을 타거나 또는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자, 이른바 지수 상승 장세가 꽤나 화려하게 또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공산도 자분이 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역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더 매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까지 향후 5년 정도 앞을 보는 정도의 시각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20만원 정도는 넉넉히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현재 바탕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뭐 그 정도고요. 삼성전자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는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비교적 괜찮아요. 오늘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만은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에코바이오, 동아화성, 또 효성중공업,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EM코리아죠. EM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테마도 테마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장기 성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그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죠. 010-2420-053으로 제가 방송드린 내용과 관련된 어떤 현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데요. 그리고 저희 현대차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죠. 6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연락처로 문자로 연락하시거나 또는 전화로 직접 걸어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급반등을 했어요. 나스닥이 2.7% 정도. 그 전날 4% 넘게 폭락한 것에 비해서는 뭐 충분하진 않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요. 어쨌든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 어제 그제 21%대 폭락을 했고 그 폭락의 한 절반 정도를 메꾸는 반탄력이 나왔습니다. 11% 정도 반탄력이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전기차 내지 2차전지 관련주에 어떤 반등을 유도하는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따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 고평가 문제, 손정의 문제, 뭐 기타 다른 악재 등등이 겹쳐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조금 그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추가 조정론을 불식시키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으로 다시 꺾어지기보다는 바로 N자 형태로 해서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수소차와 관련된 호재가 붙었죠. 중국에서 수소차 반도체 굵기를 했다가 반도체 굵기가 미국의 제동 때문에 좀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사적으로 수소차에 초점을 좀 맞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을 육성 지원을 한다는 거죠. 2025년도까지 1만 대를 보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50년, 아주 멀리도 봅니다. 2050년까지 5,000개의 충전소를 마련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덧붙여 현재 베이징차 등 중국의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 연료 전지 업체를 설립했죠. 이미 도요타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중국의 수소차 지원 육성 측이 얼마만큼 미래지향적이고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힘을 내게 된 계기가 됐다 하는 건데요. 그 수소차 관련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경에서 말이죠. 리서치 센터장 가끔마다 매경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리서치 센터장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 및 내년 시장 전망을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 종합지수는 2,500포인트 정도까지 간다고 하죠. 내년도에는 2,700 내지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3,000까지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3,000까지는 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3,600도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강한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맥락만 우리가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아주 강한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미 삼성전자가 최근 그러한 강세적 흐름 쪽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쪽으로 발동이 걸린 것이다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수와 함께 삼성전자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리서치 센터장들입니다. 그들이 2020년도 금년 및 내년도 추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이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한다면 LG화학 정도가 들어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하고 상당히 일치하죠. 현재 그거는 근데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이들 종목들이 사실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강세장에서는 특별한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종목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장세, 이런 강세장에서 굳이 어려운 종목들을 어렵게 샀다 팔았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슈를 골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숙제가 이겁니다. JP모건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셀트리온과 관련된 악재를 잠깐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요. JP모건에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주가 31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전부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할 때 나왔던 얘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특히 주력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램시마는 이미 절정기를 지났다는 평가고요. 트룩시마는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다는 평가며 허즈마도 또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심하게 겪을 소지가 높다라는 그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년 및 내년 정도까지는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히 발휘돼서 실적 성장세는 상당히 유지되고 더 확대되겠지만 그 이후 내후년부터는 그게 급격히 꺾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특히 서정진 회장이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매스컴 플레이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치료제가 실제 개발될지 성공할지 여부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상당한 마진을 올릴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은 업체들이 이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제에 의한 마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또한 상대적으로 좀 굽혀 있죠.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내지 또는 글로벌 현재 신약과 관련된 바이오 업체들의 PER 수준 내지
PR 수준이 30배 내지 50배인데, 지금 2020년도 아니고요. 2021년, 내년, 후년, 내년까지죠.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그 좋아질 실적 기준 대비 PER이 73배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주요 경쟁 업체 대비 PER이 높은 바, 지금 현재는 가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그 목표 주가를 19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19만 원 정도는 너무 심한 평가들을 판단해야 되고, 당장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반박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관들 중에서도 일단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런 성장세는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뭐 45%나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만으로도 상당한 주가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치료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JP모건의 악재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장기적으로 2년 후, 3년 후 셀트리온이 현재 경쟁력과 그에 따른 수익력을 계속 유지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침 JP모건도 같은 시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PER이 150배나 됩니다.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현재 밸류가 높죠.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CMO 경쟁력은 탁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경쟁력, 그 격차, 2위 업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초격차하고 그 초격차와 관련돼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뭐 그거는 뭐 유훈이라고 얘기까지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뜻이 초격차 전략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통하는 그런 식으로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또 자체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바이오 의학의 이른바 분업화라고 하는 트렌드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 확장성이 대단합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비오라고 하는 미국 업체에 이미 어느 정도 현재 그 치료제 생산이 현재 가능성이 높고 그쪽 위탁 생산을 현재 좀 맡게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치료제 내지 백신에 대한 수탁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세계적인 CMO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하는 것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JP모건의 분석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해서 자, 이 이슈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WTI가 꽤나 반등이 나왔어요. 이 점도 일단 고무적입니다. 3.5% 정도면 나쁘지 않죠. 38.05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86원 아래입니다. 전일 대비 약 3원 정도 내려갔어요. 그만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1170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환차익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태까지는 미온주로 나왔지만 노골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오늘이 쿼드러플 뮤칭 데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베이시스를 이제 잠깐 봐야 되는데 어제보단 베이시스가 많이 호전돼서 0.0 그 정도 수준에서 좁은 형태로
현재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약간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하죠. 1600억 정도를 매도한다는 건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도를 해요. 근데 그 매도 규모가 별반 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이 시각 3,300억 정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별로 보게 되면 3,800억 원이나 되네요. 3,800. 그 마감 때까지 4,500억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하단에 박스 내에 보면 파란 글씨가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파란 글자가 벌써 오늘까지 10일 거래일째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누계치가 전일까지 4조 2천억 원이고요. 오늘까지 합치면 4조 6천억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4조 7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0일 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온다는 건데, 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리고 콜로필 위칭 대회와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과 연관돼서 베이시스가 작동이 된 거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진다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콜로필 위칭 대회가 끝나는 날, 오늘 그런 매물 압박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또 하루 늦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종료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니면 내일 그것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당장 그 매물 압박에 시달렸던 종목군 가장 대표적인 종목도 물론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등했으니까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거기에 하이닉스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 BBIG, 네이버나 또는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내일 빠르면 내일이고 늦어도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에 꽤나 탄력적으로 적어도 한 2% 내지 3% 이상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할 소지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 나오고 있죠. 3일 연속 꽤나 많이 매수를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노골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매수해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소지가 높고요. 이것은 연말과 내년까지도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금년 전체 수급은 약 4조 5천억 정도 순매도 누계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물량이 거의 걷어들이면서 내년까지 연결된다면 순매수로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금년과 내년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현재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금부터도 적어도 4조 원 내지 5조 원 정도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력이 나올 소지가 높고 거기에 기관까지 합세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현재 정고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불리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불리하다기보다는 약간 무거운 모습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한 그 부담을 딛고 매물 압박, 물량 압박 부담을 딛고서 전고 한 심리적 저항선 6만 원을 넘어서 역사적인 최고점이 62,800원 금년 1월 20일 날 기록했던 그 지점을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양새가 그래요. 현 차트를 보면 다소 이제 무거운 그런 모습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단 분위기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지. 현재 차트에 그려놓은 수평선이 바로 매물 저항선입니다. 그 매물 저항선을 뛰어넘어서 6만원 넘어 금년
목표치가 제가 7만원 제시해드렸죠. 7만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넘어서는 수순, 8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중국이, 오늘 뭐 그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에코바이오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풍국주전, 또 동아화성이 특별한 탄력으로 올라가고요. 효성 첨단 소재, EM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현재 약간씩 종목별 주가 편차 내지 종목별 약간의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아예 뭐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식의 종목 간의 주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수소차 굵기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GM이 니콜라, 미국의 수소차 업체죠. 20억 불, 20억 불이면 지분으로 봐서 약 11% 정도 된다고 해요.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 즉 신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 이거와 관련돼서 테마가 붙었는데 수소차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배경이 돼서 급등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테마 장세에서 지금 개인이 주도하는 초유동성 장세이죠. 그래서 워낙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성장 개념으로 수소차가 각광받는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더 높게 여겨지는 또 새로운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쪽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닌 현재 수소차 개념이라는 거죠. 미국의 MAG나 BBIG가 계속 부각되고 각광받고 있는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수소차도 그 반면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 성장성, 뭐 바이오면 바이오, 또는 현재 태양광이면 태양광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택트면 언택트, 인터넷이면 인터넷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이슈나 분위기에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재료, 보도, 레포트 등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에 또 왕창 쏠리는 상당히 민감하고 적극적인 어떠한 그런 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재 뭐 최근에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각광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것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적을 검증할 수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그것과 비교되고 평가받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실적이 검증이 안 되는 게 어, 이런 테마, 이런 장세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수소차가 아주 적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접근성이 좋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하면 유니슨이거든요. 풍력하면 유니슨이 뜨는 그런 배경이랑 마찬가지가 되고 또 5G 중에 접근성이 좋은 종목이 대한광통신 같은 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세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 종목의 주가가 좀 만만한 측면이 있어서 잠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인데요. 5G와 관련 광 케이블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만만하니까 이런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각되고 한단 말이죠. 최근과 같은 일반 개인들이 어떤 특정 테마에 그렇게 쏠려서 나가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종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간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현재 수소차를 단기로 어떤 매매,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을 일부러 약간 선택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들 종목 갖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단타로 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뭡니까
인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다 같이 무차별식으로 또는 묻지마식으로 상승하면 상투징후고요. 또 어떤 특정 종목 유닛이든 또는 현재 아까 상한가 들어갔던 뭡니까 뭡니까 그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에코바이오든 또는 동아화성이든 이런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오늘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장대 양봉에 나오면 두 번째 되는 날 꼭대기 내지 세 번째 되는 날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다른 종목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근데 제3공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두 번 안 나갔으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 단타 관점에서만 필요한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소차라는 개념 전체는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건데 자기의 성향과 관련된 약간 판단을 달리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은 무조건 현대차입니다. 수소차 넥소를 세계 수소차 판매로 따지면 현대차가 1위죠. 넥소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전대차 및 그를 보좌하는 모비스, 저희는 전대 모비스라고 했죠. 수소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차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기로 볼 때에는 현대차보다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하는 관점에서 현대 모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차 분야 중에서 완성차가 아닌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쪽은 충전소가 유력하다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니콜라 지분 6.13% 갖고 있는데 그 지분 투자에 대한 성과도 성과지만 지분 투자를 할 때 당시 미국의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솔루션. 근데 다만 하나솔루션은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아마도 원래는 4만 원 정도가 좋은데요. 4만 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좋은 기회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단기도 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종목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자, 그리고 충전소에 다른 곳을 찾은다면 효성중공업이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이미 충전소를 4개 정도로 구축해 놨다고 하죠.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EM코리아입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요. 충전소와 관련돼서 오래전부터 계속 이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역량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전소 6곳을 확보를 한 업체가 바로 EM코리아인데요. 에너지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적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이렇죠. 근데 한번 노려볼 종목입니다. 단기로만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에코바이오 상암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또 수도를 자체적으로 또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에코바이오, 말 그대로 환경바이오입니다. 그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JNK, 한글로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그외 DK랑 같은 종목,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수소 생산이나 탱크와 수소 탱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수소 탱크만 따진다면 밀진 다이아고요.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에코바이오, 두산 피올셀, 또 풍국주정도 자회사 SDG를 통해서 수소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죠. 이런 종들을 한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져둘 만한 종목 4개를 선정해 드린 바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 단기, 장기, 중기 모두 다 해당되는 종목의 하나솔루션 그리고 수소 탱크와 관련돼서 일진다이아 그리고 충전소 초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 EM코리아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 중에서 자기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수소차 종목 한 종목 정도를 선별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어쨌든 내일 장세도 내일 장세지만 다음 주 장세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크게 보시고, 현재 정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